여러분 안녕하세요. 온라인 교육학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2020년도 처음 오려고에 온 한지수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TMI 같긴 한데 2학년은 스페인어, 3학년은 교육학을 맡고 있습니다. 처음 학교에 와서 가장 놀랐던 건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교문을 들어오는 순간 학교가 너무 예뻤다는 것, 또 다른 하나는 학교 이름이 오르고라 여고인지 몰랐다는 사실. 쌤이 옛날 사람이라 그런지 쌤 고등학교 이름은 땡땡 여고였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오류고라 남녀공학인 줄 알았습니다. 우리 고3들 외출도 힘들고 집 혹은 독서실에서만 공부하느라 몸도 마음도 우울할 것 같습니다. 쌤도 카페에서 공부하는 걸 진짜 좋아했는데 근 2달은 무서워서 커피 테이크아웃만 하고 있답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을 우리가 변화시킬 순 없겠죠. 현재 상황을 변화시킬 수 없다면 우리 마음가짐이라도 변화시켜보는 건 어떨까요? 마음만큼은 행복한 집콕 라이프 되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수업 시작해볼까요? 오늘의 수업 목차입니다. 첫 번째, 교육의 어원. 두 번째, 교육의 정의. 마지막 세 번째, 교육의 목적입니다. 우리 교과서 앞에 떡하니 쓰여 있는 글자, 교육입니다. 교육의 의미와 목적에 대해서 탐구하는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 가져보고자 합니다. 수업 시작 전 여러분이 준비해야 할 것은 3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프린트물. 두 번째, 필기류입니다. 혹시 프린트가 어려운 사람은 한글 파일을 열고 타자로 쳐도 무관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준비할 건 생각하기입니다. 오늘 교육학 수업에서는 생각보다 생각하라고 하는 게 많습니다. 이 3가지 준비되셨다면 수강 시작해주세요. 오류고는 선택 과목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수많은 선택 과목 중 교육학을 선택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커뮤니티 댓글에 남겨주세요. 우리는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고자 합니다. 교육이란 무엇일까요? 분명 유치원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교육을 받고 있지만 교육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과연 교육은 무엇일까요? 교육의 정의를 자신의 생각대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론적으로 교육의 정의는 하나가 아니라 다양합니다. 교육의 정의에 대해 생각하고 작성하는 시간 1분 드리겠습니다. 1분 타이머 시작합니다. 시간 끝났습니다. 자신만의 교육의 정의는 잘 작성했나요? 교육의 정의를 살펴보기 전 우리는 먼저 교육의 어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한자어로 교육은 가르칠 교, 기를 육이 합쳐진 단어입니다. 앞에 있는 가르칠 교라는 뜻은 성인이 아이에게 필요한 것을 가르치고 지도한다라는 뜻입니다. 뒤에 있는 기를 육은 부모님이 아이를 보호하고 양육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르치고 기른다. 이 두 가지를 합치면 미성숙하고 보호받아야 할 아이를 성숙하고 바람직한 성인이 되도록 도움을 준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로 교육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education 그리고 pedagogy가 있습니다. education의 경우에는 라틴어 educare에서 유래한 건데 이 뜻은 가능성을 이끌어내다 라는 뜻입니다. pedagogy는 그리스어에서 파생된 것으로 어린아이를 바른 곳으로 이끌어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자어는 동양적 어원에 해당되는데요. 위에서 아래로 가르친다. 성인이 아이를 가르치면 아이는 배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수직적인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우리나라의 수업 현장을 봐도 느낌이 오지 않나요? 저번 시간에 시청했던 EBS 다큐를 보면 교사의 말을 곧이곧대로 받아 적고 오히려 질문하는 학생을 이상하게 쳐다보는 그 장면이 생각납니다. 반면 서양적 어원은 뭔가를 이끌어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교육은 아이의 잠재 능력과 적성 등을 잘 발현하도록 이끌어내는 것을 언급합니다. 동양과 서양의 교육의 어원은 조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교육의 정의는 매우 다양합니다. 많은 친구들이 다양한 교육의 정의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요. 교육은 가치 있는 것을 전달하는 것이다. 또 다른 친구는 교육은 사회 또는 국가를 발전하는 수단이다. 또 다른 친구는 교육은 자아 실현의 과정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정의됩니다. 뒤 슬라이드에서는 교과서에서 나온 교육의 정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과서에서는 교육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어떡해! 학습자가 상대적으로 변화 가능성이 높은 특정 시기에 이루어지는 학습의 특수한 형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범대학, 교사를 양성하는 곳이지요. 사범대학 교육학 강의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정의는 정범모 교사의 인간 행동의 계획적인 변화입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교육 개념을 체계한 분입니다. 그런데 이 정의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의문점이 든 어떤 학생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만약 계획적으로 인간 행동이 변했지만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변화를 했다면 어떻게 하나요? 인간의 행동이 변화되긴 하였지만 이것이 바람직하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린 이것을 교육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요? 이와 관련해 하나의 예시를 여러분에게 알려주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넷플릭스 보시나요? 쌤은 넷플릭스에서 미드나 스드 보는 것을 좋아하는데 그중 스페인 드라마인 라카사 데 파펠, 한국어로는 종이의 집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19세 이상이라 여러분들은 못 볼 텐데 범죄나 심장 쪼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20살 되면 꼭 보세요. 추천합니다. 간략한 줄거리는 프로페소르, 교수라고 불리는 한 명의 천재가 스페인 조폐국, 즉 돈을 만드는 국가기관이죠. 그 조폐국을 털 계획을 세우고 도둑들을 모아 철저히 교육시킵니다. 시즌 1, 2, 3를 보면 열심히 교육받은 도둑들은 계획에 딱딱 맞게 실행해 스페인 조폐국에서 어마어마한 돈을 찍은 후 돈을 갖고 스페인을 떠납니다. 스페인 조폐국을 성공적으로 털었으니 엄청나게 교육을 잘 받은 도둑들이죠.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이들을 교육시킨 천재 교수는 디테일하게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해 가르쳤고 덕분에 도둑들은 똑똑하게 돈을 털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합니다. 즉, 교수가 한 교육이 성공한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육을 통해 비도덕적이고 혹은 비윤리적으로 인간 행동의 변화를 보고 교육이라고 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인간 행동이 계획적으로 변화했지만
과연 이를 교육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또 한 명의 학생이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무계획인데 인간 행동이 변했다면요? 정범모 씨는 인간 행동이 계획적으로 변하는 것을 교육이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꼭 계획적이지 않을 때도 교육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초등학교 선생님은 초등학교 아이들을 위해 신호등이 빨간불일 때는 멈춰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교과서에서도 그렇게 나와 있고 교육 계획에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들은 아이들 모두 교육 계획이 원하는 대로 바람직한 변화를 일으킬까요? 즉, 빨간불에 딱 서고 기다릴까요? 인간 행동을 계획적으로 변화시키려고 해도 되지 않을 수도 있고, 혹은 굳이 선생님이 학교에서 이야기한 것보다 자신이 직접 보고 경험하며 빨간불에는 서야 한다는 걸 스스로 터득했을 수도 있습니다. 교육에 대한 정의는 다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의식을 갖고 바라보는 사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마지막 수업 내용입니다. 교육을 하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즉, 우리는 왜 공부를 할까요? 이와 관련해 생각해 본 적 있나요? 또 다시 1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하고 한번 적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교육을 하는 이유, 내가 공부를 하는 이유에 대해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간 종료되었습니다. 나는 왜 공부를 할까요? 교육의 목적은 다양합니다. 어떠한 친구는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 어떤 친구는 시험을 잘 보기 위해, 또 어떠한 친구는 나의 행복을 위해, 혹은 나의 꿈을 위해 정말 다양한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교육의 목적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외재적 목적과 내재적 목적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외재적 목적은 말 그대로 바깥외, 목적이 바깥에 있을 때입니다. 공부를 하는 이유가 시험을 위해서, 혹은 좋은 대학에 진학을 위해서, 혹은 대기업 취업을 위해서 등 공부가 수단적 가치를 이루고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외재적 목적이라고 부릅니다. 반면 내재적 목적에서는 말 그대로 안에 있다, 목적이 안에 있다란 뜻이겠죠. 나의 전인적 성장, 혹은 잠재 능력 개발, 인격 개발 등을 위해서 공부를 한다면 공부의 본질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의문이 생기겠지요? 그러면 교육의 본질적 가치를 추구하는 내재적 목적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닐까요?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5,000원권에 들어와 있는 사람 누군지 아시죠? 바로 조선의 성리학자 율곡이이입니다. 율곡이 선생님께서는 외재적 목적과 내재적 목적 둘 다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공부가 수단이 되는 외재적 목적만을 강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수업을 끝내기 앞서 여러분과 좋은 명언 하나 나누고자 합니다. 쌤이 가장 좋아하는 교육적 명언인데요. 이 사진은
그 유명한 넬슨 만델라입니다. 이분께서는 교육과 관련된 이러한 명언을 남기셨습니다. 선생님, 영어 실력이 조금 구려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Education is the most powerful weapon which you can use to change the world. 교육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이다. 이 무기는 미래의 여러분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꿈과 세상의 변화를 위해 이 무기를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공부하느라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건강하게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여러분 안녕.